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1.3%의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전장과 달리 오후로 갈수록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 어제 다행히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 이틀 연속 주가의 흐름이 양호했다, 이런 점에 조금 더 점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약 1.7%의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의 큰 상승이 나왔죠. 이어서 현대차는 0.8%의 상승이 나왔고 LG화학도 1.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때 90만원 초반까지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행히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의 일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수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뒤에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틀 동안 잦아드는 매도세, 이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한 달 내내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왔고 오늘도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제가 연기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어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큰 하락 없이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4%의 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6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LG화학은 지난번에 100만원을 터치한 뒤에 약 1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SDI, 넷마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많은 ETF들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ETF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솔루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아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지금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확실히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순매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교적 코스피가 저점이었던 이 당시에 연기금이 크게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선 현 시점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연기금 내에는 크게 국민연금하고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이 국민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의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세요. 가장 위에 파란 색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거든요. 작년에는 약 18%의 비중이었다면 올해 말에는 약 16.8%로 1.2%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깔, 주황색은 해외 주식 비중인데
작년에는 약 22.3%, 그런데 올해는 약 25.1%로 무려 2.8%가 증가를 하거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은 줄어들고 해외 주식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약 1.2%의 비중 축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라는 수치는 금액으로 치면 9조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의 매도세, 올 초에 상당히 거칠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 3개월로 보자면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세, 이제는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와 함께 상당 부분 순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에 값하는 순매도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는 상당 부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난 1월처럼 값하는 순매도세가 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은 매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째 계속 매도세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매도세를 보여주는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 이 점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1.2%에 해당되는 약 9조 원의 금액, 충분히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DRAM 가격이 8개월 만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 우리가 DRAM 반도체 가격, 올 초가 되면 다시 DRAM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월 평균을 봤을 때 약 3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3달러대 진입을 했고, 또 PC용 DRAM 고정 가격도 1월 평균 약 5% 이상 상승이 나왔고 무려 8개월 만에 첫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메모리 DRAM 가격의 반등,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호전적으로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는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 추세인지 2월달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을 때 DRAM 반도체 가격은 작년 연말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정말 지속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의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있지만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최소 연말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달리 조금은 단기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이 시점에서 변동성은 늘 발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박스권 내에서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서 흐름을 타보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 8월부터 11월 이때의 구간을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당시에는 지수가 철저하게 이렇게 파동 형태를 보이면서 일부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 시초가처럼 지수가 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조금은 내려오게 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또 지수가 다시 3200포인트 이 근처에서 움직인다면 일부 수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네이버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 여기 우측에 공매도 현황,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시장 조성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시장 조성자가 생겨난 취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를 하여서 원활한 투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게 취지거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몇몇 증권사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해외에는 골드만삭스, 이렇게 12개의 증권사가 시장 조성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성자들 때문에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 기간인데 왜 거래가 일어나지? 이렇게 궁금증을 품었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약 1.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장중 흐름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제 걱정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었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매수가, 그 근처까지 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다시 매수가까지 온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